며칠 전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인데, 안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다들 미친 듯이 경쟁 중인 이 인공지능 호수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메기 한 마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1월 20일 취임한 트럼프는 바로 그 다음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쉽게 말해 앞으로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대략 8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5년 동안 쏟아부어 전 세계 인공지능 경쟁에서 미국이 초격차 수준으로 앞서 나가도록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800조 원이라는 돈은 무려 B2 폭격기 400대를 살 수 있는 돈, 또는 우리 K2 전차 4만 대를 살 수 있는 천문학적인 액수로, 그리고 작년 이 분야 우리나라 최전선 파이터인 네이버가 진짜 영끌해서 투자한 것이 딱 1조 원이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그냥 말도 안 되게 많은 아주 무시무시한 액수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풀 가동하면 나머지는 사실상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이나 오픈 AI 그리고 메타 등 이미 전 세계 최강 인공지능 회사들이 모두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전교 1등 하고 있는 애한테 대치동 최고 1타 과외 선생님을 1대1로 과목별로 붙여주어 그래서 2등과의 격차를 아예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 수준까지 벌려버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테크 회사들이 누려온 것과 같은 압도적 독점 지위를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미국이 누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이 바로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확실하게 앞으로는 미국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죽는다기보다는 미국의 하청 국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지금 구글이 그리고 유튜브가 전 세계 검색과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를 사실상 완전히 독점하고 있고, 또 아마존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온라인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메타와 메타의 인스타그램 그리고 엑스와 같은 미국의 SNS 플랫폼들이 전 세계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을 다음 단계인 인공지능의 시대에서도 이어가겠다는 의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에서도 네이버로 검색을 하고 또 아마존 대신 쿠팡으로 온라인 구매를 하는 등 이 지구에서 그 무시무시한 미국 플랫폼 대신 자국의 플랫폼을 쓰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이상한 국가입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런 엄청난 발표를 하고 난 지 대략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 저녁에 세상이 발칵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갑자기 새로운 인공지능을 발표했는데, 그게 현존 전 세계 최강 인공지능인 챗 GPT보다도 성능이 뛰어났기 때문인 것도 그렇지만, 이전 개발비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좋기 10조 원에 가까운 말도 안 되는 돈을 쏟아부은 그 챗 GPT에 비해 이 중국 인공지능은 개발 기간 불과 2년 만에 고작 600만 불, 우리 돈 약 85억 원을 투자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국 회사의 이름은 딥식입니다. 제 후배 중에도 대식이라는 놈이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 딥식이 그저께 발표되자마자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인공지능 테크 회사들의 주가가 말 그대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 이틀 동안 총 880조 원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중국의 화장실에는 문이 없고 자주포는 춤을 추며 또 자존심이 없어 타국 물건의 디자인이나 브랜드들을, 심지어 전통 문화까지도 다 베끼기 때문에 어딜 가나 무시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중국이 정말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드론과 인공지능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그 드론들 모두 다 중국제입니다. 이 소형 드론 기술력에 있어 전 세계에서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나라는 아예 없습니다. 그 드론 쪽 게임은 이미 중국의 완승으로 게임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드는 전투기들은 사실 날다가 떨어지지나 않으면 다행이다 싶어 별로 걱정이 되지 않지만, 그들이 만드는 인공지능 공격 드론들의 경우 아마 그 기술력이나 완성도가 어쩌면 미국 드론들과도 비슷하거나 또는 더 앞설 수도 있을 정도로 중국의 드론 기술력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2024년 기준 중국에서는 미국보다 더 많은 수의 인공지능 관련 논문을 발표한 상태이고, 그 연구소의 숫자도 더 많은 데다 아직까지는 서로 막 드러내놓고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수치적인 우열은 가릴 수가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력은 그들의 춤추는 자주포나 모두에게 다 보이는 스텔스기 또는 소금에 절인 샐러드 같은 가짜 김치의 경우처럼 절대로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매우 강력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에 앞서게 된 이유는 따로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CCTV를 나라 곳곳에다 설치를 해놓고 실시간으로 전 국민을 감시하고 있으며, 또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면 인식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사실상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걱정 없이 마음껏 테스트하고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딥식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빨리 개발에 성공한 것도, 또 그 성능이 지금 미국 테크 산업 전체가 당황할 정도로 뛰어난 것도 사실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다가 이 딥시기의 경우 중국의 고유의 소중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무려 오픈 AI가 그동안 개발해놓은 인공지능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가 학습하여 그 10조 원 이상, 그리고 10년 이상 들어갔어야 할 초기 학습 단계를 공짜로 건너뛰어 버린 것도 지금 이 놀라운 상황의 배경입니다. 게다가 중국은 여기에 더해 미국에게 정말로 엄청나게 큰 비곁을 선물합니다. 바로 자기들의 그 인공지능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해버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글도, 또 오픈 AI도,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당연하고 절대로 자기들이 지난 몇 년간 수천억 수십조 원을 들여 투자한 그 핵심 기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최종 제품만 일반인들에게 공개할 뿐인데, 이건 마치 우리나라의 유명한 냉면 맛집들에서 그 육수 만드는 법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는 것과도 같은 것인데, 이 딥시기는 자기들 인공지능의 모든 기술력이 담겨있는 그 냉면 육수 제조 비법을 그냥 공짜로 모두에게 오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최고 인공지능 냉면 업계는 난리가 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기술을 그냥 모두에게 공짜로 오픈한다는 것은 대단하긴 하지만, 한편 이건 매우 중국답지 않은 선택이기 때문에 어딘가 찝찝함이 있는데, 실제로 이건 중국이 공익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닌, 어차피 자기들은 미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엔 전 세계 모두에게 그 소스를 풀어버려 미국의 독주에 치명적인 회방을 놓기 위한 것이 그 진짜 목적입니다. 아무튼 현재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 딥시기의 등장으로 인해 앞으로 미국의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성과도 불확실해졌고, 또 그래서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의 향방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금 그렇게 엄청난 혼돈의 상황이 시작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구글을 만든 세계 최고의 멘토이자 전 구글 CEO 에릭 슈미트가 얼마 전 인터뷰에서 했다가 크게 문제가 되었던 발언을 함께 들어볼까 합니다. 그는 챗 GPT가 크게 성공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던 그때 곧 다가올 인공지능 미래 시대에 대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첫째, 근미래 인공지능 시대는 승자 독식의 시대가 될 것이며 결국 한 나라가 모든 패권을 쥐게 될 것이다. 그 승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 둘째, 샘 알트만이 앞으로 챗 GPT 개발에 1,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최소 3,000억 달러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개발은 결국에는 돈 싸움이며 정말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들어간다. 셋째, 미국으로 인도 최고의 두뇌들이 몰려들고 있어 유리한 점이 있지만, 구글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은 직원들의 인권을 너무 중요시하여 발전 속도가 너무 느리다. 대신 중국은 그런 것 없이 인력을 갈아 넣으며 최대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과의 경쟁은 매우 힘들다. 그리고 끝으로 넷째, 이 인공지능 치킨 게임이 끝이 나면 전 세계는 딱 5개의 국가만이 살아남을 거다. 그 패권 국가 한 곳과 2등 국가, 그리고 그 패권국에게 필요한 반도체 등 자원을 조달하여 함께 살아남는 국가들이 있을 텐데, 그 5개 정도 국가들을 빼놓고는 특히 유럽 같은 곳은 그 새로운 시대의 경쟁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완전히 뒤처져 버려 이후 낙후되어 버릴 것이다. 물론 최근 중국이 딥시기로 미국의 허를 찌르며, 게다가 또 그걸 공짜로 풀어버리는 치명타까지 입히며 현재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미국이 가만히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이미 손에 다 넣은 것이나 다름없는 미래 인공지능 기술 패권을 그냥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거의 99%의 확률로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구글이 아니면 오픈 AI든 미국에서 개발한 압도적인 성능의 인공지능이 지금 구글이 그렇듯 전 세계 모든 인공지능 관련 시장을 평정해버릴 것인데, 그때 마치 빨판 상어처럼 그런 미국 산업의 배 밑에 착
하고 달라붙어 대만과 한국은 거기에 꼭 필요한 반도체를 대면서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마치 맥도날드에 빵을 대는 회사처럼 아니면 군대에 화장지를 대는 회사처럼 그 성공에 적지 않은 부분을 계속 나누어 먹으며 다가오는 새로운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살아남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네, 미국의 오픈 AI의 인공지능이 이기던 아니면 중국 딥식이 이기든 어쨌든 인공지능 개발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래서 엔비디아와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철밥통도 거의 무슨 비브라늄으로 만든 철밥통 수준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무조건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릭 슈미트는 그 인터뷰에서 그렇게 함께 살아남아 성공하게 될 국가들을 언급하며 콕 집어 대만과 한국을 말하긴 했는데 대신 대만의 경우 지금은 반도체를 잘 만들긴 하지만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는 나라의 소프트웨어가 매우 허약한 곳이라며 지적한 반면 한국의 경우 이 반도체나 배터리뿐 아니라 사실상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산업군에서 모두 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서고 있는 종합적인 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고 튼튼하고 강력해서 그런 한국과는 다른 대만의 경우 사실 그 TSMC를 빼고 나면 거의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나라여서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변하고 또 그래서 어떤 능력이 요구될지 모르는 근미래 인공지능 산업 환경에서 대만이 잘 적응하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국제적으로도 또 국내 상황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극한의 혼란 시대입니다. 앞으로 6개월 후 또는 1년 후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지금 감히 전망하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로 그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기인데 그런 만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준의 엄청난 기회 또한 바로 우리 코앞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 눈앞의 위기 속에 숨어있는 그 커다란 기회를 찾아 지금 거세게 소용돌이치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 세계 및 산업 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적응해서 에릭 슈미트 아저씨의 전망처럼 우리나라가 근미래에 살아남는 그 5개 국가 중 한 곳이 될 뿐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고 이왕 그렇게 될 것 아예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 국가가 되어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G2 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삼아 우리 모두 이번에도 똘똘 뭉쳐 그 멋진 꿈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미래 우리 손으로 한 번 더 꼭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Even if you tried, you wouldn't understand it. Maybe something's missing inside of you. Just a bit of sugar.